네, 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큰 그림에서 시장 좀 내다보죠.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야흐로 연말이고요. 이제 특히나 12월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 일찍 북클로징 들어가면은 한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 되면은 대체적으로 증권가는 또 마무리되는 분위기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슬슬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내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사실은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외인들의 좀 선물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일단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좀 시장이 그래도 나름 견조한 상황을 좀 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아마 FOMC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죠. 이 부분들을 위해서 시장이 살짝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좀 어느 정도 잘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주의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 FOMC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큰 변수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좀 집중해 볼 만한 혹은 매력도가 높은 업종 어떤 쪽 보세요? 일단 저는 한 두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바닥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왔던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지수를 사는 어떤 그런 포지션일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디램 반도체의 어떤 그 현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지 않았나라는 좀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가격 자체는 지금 여전히 상승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는 이미 주가는 상승을 미리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바닥론이 나왔을 때부터 좀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턴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1조 이상의 지금 외인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제 휴대폰 사업 쪽도 지금 패널을 O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좀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약발 섹터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참여 업체들이 좀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색을 띠지 않는 뭐 기존 항암 업체들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제약발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BT로 압축이 되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개 섹터는 나란히 내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월에 CES 있죠. CES가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이와 또 관련된 종목군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 오미크론 사태 발생하기 이전에 시장을 끌어왔던 종목군들은 이제는 좀 관심권 내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최근까지 가장 수급이 강했던 게 2차 전지였고요. 2차 전지에 좀 수급을 이어받았던 게 NFT, 메타버스 게임, 요 세 개는 약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두 섹터는 사실은 구조적 성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빠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 양도세 문제가 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의 문제에서 좀 매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지금 더 갈 수 있는 구조적 성장은 있습니다만 약간의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악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번 좀 연초부터 흐름을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시세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좀 강했던 종목분들보다는 새롭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를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요즘에 시장에서 거의 뭐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쪽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화학, 철강, 뭐 그쵸. 자동차 네. 쪽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 5월 정도부터 반도체가 살짝 쉬면서 나왔던 어떤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폭발적인 시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항상 보면 피크아웃 논란에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씩 찾아가게 된다면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시 한 번에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이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적들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 살짝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모멘텀이 문제라기보단 결국 수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뭐 경기 민감주 쪽도 분명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봐야 할 타픽 종목 중에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다, 너무 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주로 시선을 옮겨서요. 일정들 어떤 거 있나요? 일단 다음 주에 좀 일정이 많은데, 특히 이제 뭐 오펙 같은 경우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를 이제 12월 13일 월요일 날 좀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다음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결국 FOMC라든지 통화정책회의 같은 좀 이런 경제적인 부분 쪽에 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싶은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립니다. 뭐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줄지에 대한 여부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그 전후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세 군데서 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ECB에서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ECB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좀 기준금리 동결을 했었고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든지 물가 예상치가 좀 하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이라든지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이제 FOMC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을 보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통화 정책 다음 주는 한 주 내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중앙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가 그럼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일정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즘 들어서 뭐 코로나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조금은 다른 통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헝다 리스크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코로나 부분은 신경을 좀 안 써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사실 이제 글로벌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두 가지 시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론자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가 좀 감기 바이러스처럼 좀 경미한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오미크론이 이제 시작이라는 좀 어떤 부정론까지 지금 계속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어떤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좀 코로나19에 관련된 피해 섹터들을 좀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섹터 오히려 리오프닝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때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중국 쪽은요. 증시는 중국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지준율 인하를 했고 또 한켠에서는 헝다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만 국한된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올림픽 보이콧부터 시작을 해서 헝다 리스크까지 좀 중국은 다양한 리스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올림픽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그 시에서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관리보다는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계속해서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경제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좀 정치적 논리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중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내수를 좀 키워야 되는 부분들, 좀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키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뭐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사실 좀 단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쪽이나 중국 쪽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 총정리해 볼까요? 일단 저는 지금 최근에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000선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00선을 좀 계속 그리면서 박스권 위에서 지금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들 계속 이런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박스권 장세를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어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의 좀 살짝의 조정은 사실은 뭐 나스닥의 어떤 좀 급락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좀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급락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이제 못 잡아서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모멘텀이 탄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로나19의 피해를 봤던 종목들 혹은 이제 지금 바닥론에 좀 확인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였습니다.